혹시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다음 세대와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길, 청소년 지도사가 되는 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 역할이 지금 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들을 돕는 청소년 지도사가 대체 어떤 역할인지 제대로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아주 실용적인 면접 합격 팁, 그리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직업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야기에는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청소년 지도사라는 역할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현실에 서 있는지 그 무대부터 찬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16.5%.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구 구조 변화, 바로 그 시작을 보여주는 신호탄 같은 거거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더 확 와닿으실 텐데요. 2005년에는 거의 23%에 가깝던 청소년 인구 비율이 2060년에는 10% 수준까지 뚝 떨어질 거라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이제는 단 한 명의 청소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뜻이고요.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질 높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마주한 경제적인 현실도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우리나라 청소년 고용률이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있죠. 이건 청소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인구는 줄고 경제는 어렵고 이런 변화 속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과연 누가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을 이끌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청소년 지도사가 등장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국가가 공인한 청소년 전문가로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청소년 지도사, 그냥 청소년들이랑 시간 보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청소년 기본법에 딱 명시된 국가 공인 전문가입니다. 문화, 예술, 봉사활동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아주 구체적인 임무를 가진 전문 직업인 거죠. 흔히들 교사랑 헷갈려 하시는데 이 둘의 역할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교사는 학교 안에서 교과서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지성을 개발하는 거고요. 반면에 청소년 지도사는 학교 밖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과 덕성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같은 시설에는요, 법적으로 청소년 지도사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 시스템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어떠세요? 이 멋진 역할에 마음이 좀 움직이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관문, 바로 자격 면접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팁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면접이 3대3으로 진행돼서 압박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잠깐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것만으로도 훨씬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3가지 방법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서 실제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지식형 질문을 하나 볼게요. 소년범의 3가지 법적 분류를 설명해 보세요. 이 질문은 지도사가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는 청소년들을 법적으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라 아주 중요합니다. 모범 답안은 이렇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범죄 소년, 촉법 소년, 그리고 우범 소년, 이 3가지를 연령과 형사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번엔 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청소년 지도사의 업무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핵심 정책이라서 이건 무조건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가 공인 품질 보증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프로그램은 국가가 보증할 만큼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이렇게 인증해주고 참여한 경험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인 거죠. 면접에 필요한 지식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훌륭한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지도자로서의 마음가짐과 핵심 자질 말이에요. 한 면접 가이드에 나오는 이 문장이 핵심을 딱 짚어주네요. 지도사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청소년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능력들이에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능력, 신뢰를 쌓고 공감대를 만드는 능력, 그리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능력까지. 이게 바로 면접관들이 찾고 있는 자질이고 또 현장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매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질들은 리더십 스타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청소년의 필요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서번트 리더십, 그리고 청소년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민주적 리더십이 이 분야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이제 다시 시야를 확 넓혀서 한 개인의 직업으로서의 청소년 지도사가 우리나라의 큰 비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 이게 바로 정부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거는 기대이자 공식적인 국가 비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는요, 이 거창해 보이는 비전을 현장에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셈이죠. 바로 청소년 지도사들이 현장에서 디지털 활용 능력이나 환경보호, 시민 참여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미래에 꼭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미래의 기초를 다지는 설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리더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이제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이 소중한 여정에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